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저처럼 절세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 모아가는 분들이라면 지난 2월 타이건 배당금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 덕분에 절세 계좌에서 받는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금도 올해부터 15% 세금 떼고 들어오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타이거 S&P 500, 나스닥 ETF 2월 배당금이 작년보다 너무 적게 나왔고 같은 날 배당금 지급한 에이스와 비교하면 배당 성장률과 배당률 모두 차이 났던 만큼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름 이슈가 됐습니다. 실제로 타이거 2월 배당금이 재원보다 적게 책정됐던 만큼 5월 배당금에 합쳐서 주기로 했고 4월 28일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타이거 ETF 투자자들이 5월 배당금을 기다렸을 텐데요. 늘 그렇듯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타이거가 공시한 5월 배당금에는 2월 미지급된 배당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타이거가 공지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기준가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상장에서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는 에이스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S&P 500 올해 배당금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2월에는 에이스가 한 주에 65원 배당금 줄 때 타이거는 45원밖에 안 됐지만 5월에는 타이거 배당금이 80원, 에이스가 58원을 지급합니다. 2월과 5월 배당금 합쳐보면 에이스는 123원, 타이거 125원이고 시가 배당률은 에이스 0.59%, 타이거 0.61%로 타이거가 미세하게 조금 높습니다. 공지에 있던 것처럼 2월에 덜 지급한 배당금 재원 이자 수익과 소수점 단위를 절상한 효과 같습니다. 물론 이 정도 작은 차이는 ETF별 우열을 가리는 판단 지표가 될 수 없는 만큼 누적으로 봤을 때 타이거와 에이스가 올해 거의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2일에서 5월 2일까지 일별 기준가와 배당금 가지고 두 개 ETF 토탈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에이스 -8.14%, 타이거 -8.10%입니다. 마치 하나의 선처럼 보일 정도로 둘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 2월, 5월 배당금과 비교하면 에이스는 120원에서 123원으로 2.5% 성장했고 타이거는 125원에서 125원으로 배당금이 유지됐습니다. 타이거가 작년 2월 배당금을 5원 더 주면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네요. 가장 말이 많았던 나스닥 ETF도 에이스와 타이거를 비교해봤습니다. S&P 500처럼 표로 정리해보면 2월에 배당금을 적게 줬던 타이거가 5월에는 에이스보다 더 많이 주면서 전체 배당률은 당연히 비슷해졌습니다. 에이스 0.31%, 타이거 0.363%로 타이거 배당률이 조금 높지만 마찬가지로 우열을 가릴 정도는 아닙니다. 가끔 타이거 나스닥 ETF 한 주당 배당금이 왜 에이스보다 많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둘의 기준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타이거는 2010년 만원에 상장하면서 그동안 ETF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둘 다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지만 2020년에 상장한 에이스 미국 나스닥100과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타이거는 12만원이고 에이스는 2만원대니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타이거 한 주 배당금은 에이스 6주 배당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둘의 배당금을 1대1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만 S&P 500 ETF는 타이거와 에이스가 같은 날 상장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나스닥 ETF 기준가와 배당금 포함한 토탈 수익률도 비교해봤습니다. 2025년 1월 2일에서 5월 2일까지 토탈 수익률은 에이스 -9.38%, 타이거 -9.37%로 S&P 500처럼 둘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비용 비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절세 계좌에서 미국 지수 ETF 모아가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소모적인 비교로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를 고민하기보다 올해 같은 미친 변동성에서 ETF를 팔지 않고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같은 경우 한 주당 가격이 10만원 넘다 보니 소액으로 모아간다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주당 가격이 커지면 그만큼 괴리율이나 추적오차 관리가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굳이 월정립 매수를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TR에서 PR로 전환한 코덱스도 5월 첫 배당금을 공시했는데요. 코덱스 미국 S&P 500은 한 주당 56원으로 분기 배당률 0.31%,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한 주당 33원으로 분기 배당률 0.18%입니다. 정석대로 배당금 지급하고 있는 에이스 미국 ETF와 비교했을 때 이상한 부분이 전혀 없는 만큼 앞으로 코덱스 미국 ETF 배당금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배당금 논란 덕분에 자산운용사마다 배당금 관리와 지급에 더욱 신경 쓰는 분위기로 바뀐 만큼 앞으로 절세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 모아가기 더욱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 매수하기 시작했던 2019년과 비교하면 지금은 투자하기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렇지 않은 원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각각 월적립 매수 중인데요. 지금처럼 꾸준히 모아가면서 금융자산을 열심히 불려나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전쟁으로 4월 초부터 미국 주식이 쭉 떨어졌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4월 하락폭을 전부 회복했고 아예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5월 2일 기준으로 S&P 500은 9일 연속 올랐는데 이는 2004년 이후 처음일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물론 언제 다시 하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요즘이지만 늘 그렇듯이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하락장에서는 더더욱 시장을 떠나지 않고 ETF 수량을 열심히 늘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